재미와 웃음 퀴즈쇼 사총사. 네,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사투리 고수 4분을 모셨습니다. 사투리 사총사팀 나와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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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연예인 4분을 모셨습니다. 네. 윤문식 선배님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물 맑고 인심 좋은 곳이요. 충청남도 서산서 왔시오. 윤문식이요. 아니 뭐 강원도 삼척에서 이래 왔는데요. 오늘 뭐 문제를 좀 잘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예술과 멋의 도시, 예양의 도시, 광주의 자랑 광자 수빈입니다. 푸른 바다 갈매기의 고장 AOA 부산가 신화 미나입니다. 아니 이제 네 분을 보면 정말 구수한 청국장과 상큼한 샐러드를 보는 것 같아요. 두 분은 40년대, 60년대 출신이시고 태생이시고 두 분은 90년대, 90년대 태생이에요. 네. 저도 대전이거든요. 근데 웬만한 충청도 사람보다 충청 사투리를 더 잘 쓰시는 뭐 이유가 있나요?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서 마사투리 쓰죠. 아, 그러니까요. 더 잘 쓰신다고요. 굉장히 싸가지가 없네. 굉장히 싸가지가 없네. 무슨 질문을 그렇게 했었는데야. 아니 근데 많은 후배들이 윤문식 씨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따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똑같다. 이 친구는 예. 나랑 생김새도 똑같아. 와 생김새도. 그 빅뱅의 탑이라는 친구가 제일 나랑 비슷하게 하고 이런 싸가지 없는 거, 이런 싸가지 없는 거. 탑이요. 네, 이 모습부터 다 닮았더라고요. 예. 윤문식 씨가 자기랑 닮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가 좀 사실 수빈 씨인가요? 네. 윤문식 선배님 보고 귀엽다고 하셨어요. 아유, 네. 제가 이게 TV를 봤었는데, 근데 굉장히 그 아내분께 애교를 많이 부리시는데, 그 모습이 약간 아기 공룡 둘리가 비슷하게 좀 둘리가 닮지 않으셨어요? 홍돌리. 수빈이가 귀엽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저 좋지. 다시 한 번만 해줘. 둘리. 박상철 씨 같은 경우 이력이 정말 독특합니다. 삼척에서 박상철 헤어아트 미용사를 하셨다고요. 미용실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을요. 그런 박상철 씨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셔서 최우수상을 타고 가수가 됐지 않습니까? 제 이름 박상철입니다. 네, 박상철 씨. 개미열이네요, 개미열이. 아니, 저 개미열이 벨트하고 저 의상은 직접 고르신 거예요? 아, 저 때는 저 유행 소방차부터가 저 당시에 네네. 다 저렇게 입었어요. 바지에 통으로 이렇게. 그리고 허리에 허리에 키 이렇게 꽂아. 나중에 보면서 내가 있는지 몰랐어요. 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에서 왔어요. 전라도. 전라도가 아니고 네. 전라도더라고요. 즐거운 전라도. 사실 수빈 씨가 응답하라 1994의 도희 역할을 오디션 봤다고요? 아, 네. 그때 오디션을 봤었는데, 네. 이제 1차, 2차까지 봐서 좀 되겠구나 했는데, TV에 도희가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홀린 X라고 아무나 쳐넣냐? 나가 오늘 그 확청 부하볼게 일로 와 진짜. 저는 굉장히 구수하고 친근한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뚫린 말이라고 아무거나 쳐먹냐.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어. 근데 수빈 씨는 또 우리 미나 씨의 경상도 사투리가 부럽다고. 네, 부러워요. 보통 경상도 여자분들이 뭐 오빠한테 약간 부탁을 할 때나 애교를 부릴 때, 아, 오빠야, 내 뭐 이것 좀 해도,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 부르시는데, 네. 저희는 그냥, 아따, 뭐 오빠 이거 좀 글씨 좀 해봐. 약간 좀. 저는. 왠지 바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수빈 씨가 부르는 미나 씨는 네. 아시겠지만
그 주말 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 김희선 씨 아역 역할로 맞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미나 씨도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예. 함께 보시죠. 아 사람이 그래 부르는데 와 대답을 안 하노니. 이게 뭔데? 동석이 오빠야 네 방에서 빌려온 책 내 편지 읽기는 읽었나? 귀여워. 아니 미나 씨도 네. 아까 그거 김대희 씨한테 수민 씨가 한 거를 저한테 한 번만 해. 아니 윤문씨 선배. 아이고 사람만 남다. 신기 오빠야, 밥 먹나? 묻다. 많이 먹나? 많이 처먹다. 오빠야, 이상하다. 저희가 각 지역별로 네. 오늘 사실 퀴즈를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 따른 한번 리액션을. 각 지역별로 예.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충청도는요? 뭔 소리요? 문제라고 내는겨? 강원도는요? 아니 이게 뭔 얘기인지를 하나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겠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자, 전라도는요? 엄마. 아니 무시요. 저것이 무시요. 무시 뭐예요. 경상도요. 네. 먹고. 쉽네요. 연결해요. 먹고. 자, 그럼 사촌사세 우승했다. 우승했다. 3천만 원. 이게 왜 갑자기 나한테 왔대요? 아이고 이게 그만 대박이래요. 딱 그발나게 좋구나. 자, 경상도는요? 맞나? 예, 사투리 사총사와 함께하는 퀴즈쇼 사총사. 첫 번째 라운드는 스피드 퀴즈죠. 네, 총 150초의 제한 시간 동안 문제를 풀게 되고요. 각 문제당 10만 원의 적립금을 쌓게 됩니다. 예, 2라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힌트가 중간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잘 맞추셔서 우정 적립금과 힌트를 모두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가장 많이 맞히신 단 한 분께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많이 맞출수록 적립금이 늘어나는 스피드 퀴즈. 자, 윤문식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돈에 대해 굳은 마음으로 인색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굳은 사람이란 뜻에서 유래한 말은 구두쇠. 익히면 푹 퍼지는 이 나물처럼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것 만드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곤드레. 가세, 가시개, 깎개는 이것의 방언인데 종이나 옷감 등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는 가세는 가위제. 가위. 본래 우상을 뜻하는 영어로 10대 스타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이돌. 이불에 오줌을 싸면 흔히 이것 그렸다고 하는데 지도. 우렁생이라고도 불리며 붉은색 몸통에 돌기가 많이 나 있는 해산물은 성게. 동요 봄나들이에서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봄나들이 가는 것은 병아리. 1900년대 파리 박람회에서 요정의 솜이라고 소개된 간식으로 설탕을 부풀려 실처럼 만든 것은 솜사탕. 신파극 홍도야 우지마라의 원작은 사랑에 속고 이것에 울고인데 이것은 돈. 물건 따위를 정리하거나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나훈아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갈무리. 꽃다운 젊은 시절을 뜻하는 28 청춘은 원래 몇 살을 의미할까? 28에 16. 16살. 생선회를 채소와 함께 무쳐 시원한 국물에 섞어 먹는 것으로 특히 포항에서 유명한 음식은 물에. 주로 노란색이며 열 전도율이 좋아 물이 빨리 끓어 라면을 끓이기 좋은 냄비는 양은 냄비. 불이 켜지기까지 시간이 걸려 반응이 느린 사람을 흔히 2등 같다고 하는데 무엇일까? 형광등.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다리는 뒷다리. 부산의 이 해수욕장은 신라시대 최치원의 호에서 이름 붙여졌는데 어디일까? 해운대. 쌈을 먹거나 밥을 비벼 먹을 때 넣는 것으로 소고기, 버섯을 넣고 자박하게 끓인 된장은 강된장. 두 개의 구슬이란 뜻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사이를 이것 이룬다고 하는데 이것은 쌍벽. 가정의 달인 5월의 기념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중 법정 공휴일은 통과. 라틴어로 손을 돌보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흔히 손톱에 바르는 화장품을 이르는 말은 매니큐어. 판소리 5마당 중 주인공 이름을 제공한 작품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총 18문제를 맞히셔서 180만 원의 상금을 적립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수빈 양이 네. 충청도인 줄 알았어요. 정답을 맞추는 게 되게 느려 생각보다. 예. 자, 오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빈 양 네. 통과 문제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의 기념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중 법정 공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요? 어린이날. 자, 이렇게 해서 네. 물걸레 로봇 청소의 주인공은 윤문식 씨와 미나 씨가 동점이거든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만 가져가셔야 되는데. 아니 그럴 필요 없이 그거 뭐 톱 같은 걸로 쓸어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럼 물걸레하고 로봇하고 이렇게 나눌까요? 그렇죠. 선생님. 윤문식 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사람들은 하는 짓도 이뻐. 자, 두 번째 라운드는 뭐죠? 네, 사총사의 명예를 걸고 도전하는 순서입니다.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살아있는 퀴즈! 살아있잖아! 2라운드는 최고의 전문가 3인이 3문제씩 총 9문제를 출제합니다. 한 문제당 1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적립. 한 분야를 모두 맞히면 보너스 100만 원 추가 적립과 더불어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도 획득하게 됩니다. 2라운드 사총사를 상대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스포츠 분야 스포츠 캐스터 조우종 아나운서. 건강 분야 가정의학 전문의 염창환 전문가. 여행 분야 여행 작가 노중훈 전문가. 예, 오늘 문제를 내주실 출제위원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사총사를 임하는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스포츠캐스터로서 여러분께 스포츠 문제를 내드릴 텐데 사전 조사를 제가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게 약간 좀 허위 사실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잠깐 살짝 확인 좀 할게요. 네. 먼저 윤문식 씨. 예. 윤문식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 기계체조를 하셨다고. 네. 진짜입니까? 했죠. 기계체조를요? 네. 지게체조 아니고요. 저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싸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대학교 때는 배구 선수 출신이라고. 그렇죠. 배구가 몇 명이 하는 스포츠인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은 6인제지만은 네네. 그 당시에 우리가 배구 할 때는. 자, 됐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나 씨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까? 야구 좋아해요. 야구요? 네. 야구 투수하고 이 짝꿍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투수 앤 짝꿍. 투수의 짝꿍이요. 이 정도면은 뭐 맞출 자격이 충분하다. 자, 뭐라고요? 무슨 맞출 자격이 무슨 소리예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야, 이만아.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은 맞출 자격 윤문식 씨 빼고 충분하다. 오늘은 연령 차이가 너무 많이 나셔갖고요. 네. 실질적으로 진짜 문제를 내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나이 차이 안 나요. 좋습니다. 자, 노중훈 전문가님. 저는 제 마음이 지금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왜요? 걸그룹 두 분을 뵈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문제를 쉽게 내야 하나 싶은데 그 윤문식, 박상철 두 분을 보면서 마음을 좀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전문가 세 분이요. 심리전입니다. 벌써 심리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세 분이 다 싸가지과에서 나온 사람. 자, 우정 적립금을 놓고 펼치는 사총사와 전문가의 치열한 두뇌 싸움. 첫 번째 순서는 스포츠 퀴즈인데요. 조우종 전문가의 스포츠 분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이번 문제. 이것은 2014 브라질 월드컵의 공식 마스코트이다. 이 마스코트의 이름은 포르투갈어로 축구와 생태학을 뜻하는 플레코인데 멸종 위기종인 이 동물을 모델로 제작했다. 다음 중 무엇일까? 1번 이구아나, 2번 아르마딜로, 3번 몽구스, 4번 개미핥기. 나 이거 정확히 알아요. 알아? 그럼 자기가 말해. 내가 그 기사를 읽었는데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가 이렇게 몸을 말면 이렇게 고무처럼 된대요. 그래. 이구아나가 기가 있어요. 나 왜 경상도 사투리 쓰니? 아르마딜로가 맞을 것 같아. 이구아나나 몽구스라 개미핥기랑은. 개미핥기도 기계 나오잖아. 아니 그렇지만 이렇게 오므리면 공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 둘, 셋. 2번. 아르마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자, 수빈 양의 말만 믿고 그냥 바로 2번 불렀네요. 자, 답은 정답입니다. 야, 수빈 씨. 잘 맞췄어요. 수빈 씨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니 그 자가 이렇게 기사 신문 메인으로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아이고 자가 뭔데 이렇게 올라왔나 봤더니 제가 탑스타였던 평상시에도 신문을 좀 읽으시나 봐요. 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굳이
아르마딜로로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아르마딜로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아르마딜로가 적한테 위협을 당할 때 아까 수빈 양이 얘기한 것 정말 정확합니다. 공처럼 몸을 말아서 둥글게 축구공처럼 저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치 황갈색 축구공처럼 보인다 해서 마스코트 선정이 됐고 그리고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렇군요. 예.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스포츠 분야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영구 결번이란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은퇴한 선수를 기리기 위해 그 등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한국 프로야구 스타와 영구 결번 번호가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 1번 박철순 21번 2번 이만수 32번 3번 선동열 18번 4번 김용수 41번 나는 알아. 번호가 알면 맞춰요 그냥. 그 이만수 씨가 32번이 아니라 92번이요. 92번 잠깐 한국말이 아니잖아. 92번이요? 22번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총사는 이 스포츠에 한해서는 우리 수빈이 언니한테 맡기자고. 자, 바로 그럼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이만수 3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정관님. 설마 또 2번일까요? 정답입니다. 수빈 씨, 정말 그 야구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니 그게 사실인가 봐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시구도 몇 번 했었고 이번에 또 이제 개막을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당연히 기아요? 기아지요. 네. 저는 근데 기아도 좋고 뭐 롯데도 좋고 다 좋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팀은 제가 시구로 했었던 넥센이 조금은 관심이 가지 않나. 저는 그래도 야구를 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만수 선수의 등번호가 원래 그럼 22번 맞나요? 정확합니다. 22번이고요. 그리고 이만수 감독이 선수 은퇴를 했던 97년에 삼성 라이온즈가 22번을 영구 결번했는데 요게 이제 계속해서 쓰지 않는 번호로 남아있는 거죠. 네. 자, 수빈 양이 이번에도 활약할지 기대되면서 예. 이번에 문제를 맞히면 한 분야에서 3문제를 맞추기 때문에 한우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100만 원도 함께 적립이 됩니다. 추가 수빈 적립 씨, 됩니다. 나 고기 먹어본 지 꽤 됐거든. 자, 이제 스포츠 분야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전 세계 160개국 1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당시까지 올림픽 중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은 금메달 12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4위에 올랐는데 이때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무엇일까? 너무 쉬운 거 아니요? 조용히 하세요! 1번 탁구 2번 양궁 3번 레슬링 4번 유도. 유도가 2개일 거야 아마 그때 안병근 하영주 그다음에 레슬링도 김원탁 선수 하나 그 다 2개인가 한 개. 양궁은 양궁이 3개예요, 3개. 세 개. 여자, 남자 이렇게 뭐 같이 해갖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제일 항상 그 효자 종목으로 따온 게 양궁이었었거든요. 자, 그만. 자,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셋. 2번. 근데 또 잘 2번이에요. 생각하세요. 2번? 오케이, 네. 2번 양궁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답은요? 자, 이 문제 네. 아쉽지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우 선물 세트를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추가로 100만 원의 상금도 추가 적립하셨습니다. 사실 조우정 전문가가 저희 프로에 지금 전문가로 2번 나왔는데 네. 2번 다 올킬 당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양궁 네. 메달 몇 개 땄죠? 그때 정확히 수빈 씨 말대로 3개 맞습니다. 소름 끼치네요, 진짜. 네, 그리고 그 부문도 정확하게 맞춘 게 정말요? 여자 개인전에 김순영 선수가 따고 여자 남자 단체까지 정확합니다. 총 12개의 금메달을 우리가 목에 걸었는데 양궁에서 3개니까 4분의 1을 딴 그렇죠. 거니까 예. 효자 종목이죠. 아니, 근데 저는 탁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88 네. 올림픽 때 탁구가 워낙 붐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현정화 양영자조
복식, 여자 복식에서 자어주민 첸징조하고 예. 결승에 맞붙었다가 이제 우리 현정화 양영조가 승리해서 금메달을 땄죠. 예, 예. 그리고 남자분은 김기태, 네. 유남규. 네. 두 사람이 붙어서 유남규 선수가.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모두 맞추셨고요. 네, 두 번째 분야는 건강 분야입니다. 건강 분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영국의 한 의과대학 연구 결과 코골이로 고통받아온 환자들이 이것을 꾸준히 하면 코골이가 완화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고 한다. 다음 중 무엇일까? 1. 휘파람 불기 2. 물구나무 서기 3. 발성 연습하기 4.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 휘파람을 분다면 코와 이런 데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강 구조랑 이렇게 코 이쪽으로. 그러면 휘파람 불기가 맞는 것 같은데. 자신 없어요? 아, 자신 없어. 왜 그러면 코 골다가 휘파람 불면서 자는 놈도 내가 여러 번 봤거든. 발성도 사실 코랑 이게 구강구조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성 연습을 한다면 대개 연극 배우들은 발성 연습을 하거든요. 발성 연습을 하는데 나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지방 공연 가면 그 역할에서 걔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런 거 보면 발성 연습도 그렇고. 물구나무 서기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1번 한번 해볼까? 1번. 자,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번 휘파람 불기라고 하셨습니다. 염창한 전문가님. 1번 휘파람 불기 아닙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뭡니까? 네, 정답은 3번 발성 연습입니다. 3번 발성 연습하기 수미 씨가 얘기했던 게 정답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왜? 저는 발성 연습 열심히 해요. 코를 곤다고 옆에서 난리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 의사 선생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발성 연습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이제 코골이가 생기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이 코부터 하고 인두까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근육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이 횡격막의 음압을 이기지 못해서 코골이가 생기고 수면 무호흡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발성 연습을 통해서 우리 인두라든지 여기 입안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코골이나 이런 걸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연극하는 친구는 체구가 좀 나가거든요. 그 네. 부인 얘기를 들어보면 자다가 하다가 딱 숨을 멈춘대요. 그러면 겁이 나니까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됐나 이렇게 불러.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구된 데이터로 결과 보게 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파타카라라는 이제 발성법이 있어요. 파타카라 이거를 5번 하고 그다음에 파타카라 해서 5번 하고 나면은 이 발성법이 이 코골이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파타카라. 바타카라. 바다가로 사투리 버전이에요. 이게 하면 이제 침이 파타카라. 침이 좀 많이 튀는 카라. 네. 파타카라. 1박 2일에서 하도 코골아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는데 파타카라 많이 연습해야겠어요. 자, 다음 건강 분야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장단지 근육이 짧아지고 발가락이 변형되어 통증을 유발한다고 한다. 이에 국내 한 연구팀은 자신에게 맞는 적정 굽 높이 측정법을 공개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1. 복사뼈의 높이 2. 발가락 길이 3. 발목 둘레 4. 발등의 가로 길이. 우리는 믿을 사람이면 수빈이 뺏기. 40년대생과 60년대생이 94년생한테 기대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년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야. 머리 숫자는, 머리는. 그럼요. 예. 연륜은 다 필요 없는 건가요? 연도가 가면 갈수록 뇌세포가 죽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내 말을 믿지 마라. 알았지? 저희가 이제 그룹이 6명인데 키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구두를 맞추러 갈 때 이제 이제 사이즈를 재는다고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딱 뭔가 선이 하나 이렇게 딱 나눠져 있으면 그 발가락 길이를 재더라고요. 발가락 길이.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했는데 저것이 아닐까? 근데 발목 둘레도 약간 조금 일리 있는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같은 게 아니 다 같이 족발 근처니까 일리는 있지 그러니까. 자, 의견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을 사람 자기밖에 없어. 어떻게 나는 발가락 길이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자, 외쳐주시죠. 자, 하나, 둘, 셋. 2번 발가락 길이를 오늘 선택했습니다. 2번 네, 염창환 전문가님 2번. 네, 정답은요? 2번 발가락 길이 발등에 가로등이 정답입니다. 자, 좋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보통 이제 신발굽 높이는 발바닥 이제 뿌리부터 해갖고 한 각도가 한 10도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맞는 이제 발굽 높이가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자기 발 사이즈가 270이라고 하면은 발 길이가 한 70 정도 되고 하면은 이제 곱하기 0.76 하면 한 3.52 정도가 나와요. 그 사람의 발 높이가 이제 결국은 3.5cm가 가장 적당하다는 걸. 낮은 거는 상관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낮은 거는요. 네, 근데 그 이상 가게면 이제 다리에 이제 무리가 올 수 있는 거죠.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그 굽을 많이 신어요. 우리 미나 씨랑 수빈 씨는 몇 센치까지 신어봤어요? 춤을 출 때 정말 높이 신었던 건 14cm까지 신었었고 14cm요? 제가 지금 키가 몇이에요? 174cm인데요. 뭐야, 188이야? 그래요? 패션쇼나 잡지 같은 거 찍을 때는 막 20cm까지 신고 막 그랬던 거.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수빈 씨가 팀 내에서 별명이 거요미로 알고 있는데. 아, 네네. 거인 귀요미, 뭐 자이언트 베이비 이렇게 불리고 싶은데요. 네. 막상 불리는 건 아이돌계 이봉걸 불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굳이 그 굽 높은 걸 신을 필요가 없잖아요. 확실히 무대에서 신고 안 신고의 차이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약간 깔창을 깔고 안 깔고 그 핏이 다른 거랑 좀 다르잖아요. 잘하시지 않아요? 저요? 네. 김준호 씨가 잘 알겠죠? 근데 좋습니다. 수빈과 아이들 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바로 다음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분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집트에서는 왕이 죽으면 명예를 높이기 위해 왕의 유언에 따라 이것을 했으며 인도에서는 죄인들이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고통을 참으며 이것 수술을 했다고 한다. 무엇일까? 이거 수술을 했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는 성형수술이 없었겠죠? 수빈이 씨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이거 들어. 아, 들어야 돼. 자기 모르면 다 몰라. 걱정하지 말고. 아, 네. 아, 제가 우리나라 문제는 잘 알겠는데 이집트는 잘 모르겠네요. 힌트 쓰겠습니다. 힌트요. 네. 힌트 공 드셨습니다. 자, 염창환 전문가님. 이것을 안 한 사람을 자연미인이라고 하죠. 성형수술 아니고? 성형수술이잖아요. 나 오늘 감이 좋은데? 자, 하나, 둘, 셋. 성형수술. 성형수술. 네, 정답은요? 성형수술 정답입니다. 염창환 전문가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사실 요새 성형수술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등에 난 상처가 있으면은 이거 자체가 결국은 그 도망간 걸로 인해서 비겁함의 상징이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제거하는 게 이제 하나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수술이랑은 조금 그렇죠. 네. 정의가 좀 다른 거죠. 네. 최초의 성형수술한 사람은 누굽니까? 월터 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군인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참전했다가 이분이네요. 네, 그 파편으로 인해서 이제 얼굴하고 눈 부위하고 이제 그쪽 이제 피부가 이제 손상이 왔다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성형수술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헤럴드 길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목이라든지 이마라든지 괜찮은 피부에 있는 거를 거기다가 이식을 해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한 네 번째 정도 하고 나니까 한 70%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실 외모가 둘리 닮은 우리 윤문식 선배님께서는 영국영화과 지원을 망설이셨다고요. 그 우리 저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연구는 대학을 가려면은 서울에 가면 연극 영화를 전공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라. 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나 거기를 가겠다 그랬더니 네가 배우 된다면 동네 개들이 웃는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원서를 사러 갔더니 진짜 선남 선녀들이 줄이 쫙 서 있더라고. 그래서 네. 어머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딴 대학 원서를 살려고 가는데 줄에 나랑 비슷한 놈이 두 놈이 있더라고. 네. 최지봉이와 박인환 씨예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 세 명만 아직도 연극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뭐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여행 퀴즈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의령 절티제, 태안 선앙댕이 마을 등 우리나라의 지명은 방언에서 유래된 것이 많다. 다음 중 방언에서 유래된 지명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 1. 고창군 질마제 2. 김천시 괴방명 3. 서귀포시 모슬포 4. 울릉군 독도. 아니 이거 너무 쉽잖아. 독도는 한자 아니에요? 질맞이, 개발령, 모슬포. 울릉군 독도니까 이게 혼자 있다고 독도를 한 거 아닙니까 저거는? 도가 어쨌든 선 도자가 확실한 거니까. 독도 맞겠다. 수빈이 얘기하면 다 좋을 그럼 것 같아요. 독도 같은데? 아니, 수빈이가 얘기하는 게 맞아. 너무 쉽게 맞추면 재미가 없나?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 틀리면 그만. 자, 하나, 둘, 셋. 4번 울릉군 독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4번 독도 선택하셨는데요. 정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 뭔가요? 2번 괴방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괴방령이 정답입니다. 어렵네 문제. 저는 이번에 너무 쌤통입니다. 수빈이가 자꾸 약 올리면서 너무 쉽나? 아니, 날 째려보는데 아니, 개발령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 괴방은요 한자어인데요. 네. 우리 예전에 과거 시험 있었잖아요. 네. 과거 시험 합격자들의 이름을 써 붙이는 일을 괴방이라고 했습니다. 예, 벌 괴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자어이고요. 한자군요. 네, 나머지는 다 방언에서 사투리에서 유래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수빈 씨가 얘기한 독도, 네, 뭐 홀로독의 섬도가 아니냐. 맞죠. 근데 예전 문헌에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고 하면요, 독도를 예전에는 석도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석은 돌석자가 되겠죠. 네. 근데 돌에 전라도 사투리가 독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당? 섬도자를 붙여가지고 독도가 됐다고 합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더라 200리에서 경상북도로 알고 있는데 전라도 사투리로 이름을 졌네요. 예전에 그 구한말에 일제가 이제 독도를 강제 편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종 임금이 그래서 울릉도 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이주를 시켰대요. 그때 유난히 전라도 분들이 많이 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쓰이게 됐고 석자의 그 전라도 사투리인 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아, 난 전라는 내가 왜 몰랐을까? 우리가 너무 수빈이를 믿었나 보다. 결국은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잘하다가 한 문제 틀렸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처음부터 틀리지. 수빈 씨의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자 여행 분야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세계 최초 하수 처리작물을 이용한 92m 높이의 인공 폭포와 함께 피아노 모양의 이것이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화장실 이런 거 아니야? 아니, 화장실은 저렇게까지. 화장실을 저렇게 그냥. 진짜 내 말 안 믿어주는 거야? 화장실 한번 간 거야 화장실. 이야기 조금 해보자고. 화장실. 화장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의외 아까 보니까 의외 선생님. 그런데 땡땡맞게. 화장실로 답을 맞춘다는 건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지금까지 잘하다가 전 문제에서 한번 실수한 우리 수빈 씨의 말을 믿을 것인지.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 둘, 셋. 화장실! 화장실! 네, 과연 피아노 모양의 화장실이 있을까요? 저런 말 하는 저기 화장실이구만. 의외로 정답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선생님. 아니 화장실은 사실 맞추기 힘들었거든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라 이놈들아. 아니 화장실을 왜 피아노면 줬죠? 보통 하수 처리 시설하면 약간 기피 장소, 기피 시설로 좀 꼽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착상에 전환을 해가지고 저렇게 인공 폭포도 만들어 놓고요. 그건 이제 하수 처리 시설에 나온 이제 물을 재활용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그와 어울리도록 좀 독특하게 피아노 모양의 화장실도 만들었고요. 그 옆에는 생태 공원도 이렇게 꾸며놨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아이들 데리고 부모들이 놀러 가기도 하고. 자 이제 여행 분야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중국의 산동 지역에서는 이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이 신뢰라고 한다. 이 음식의 이름인 곤단포의 곤단이
눈앞에서 사라져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인데 다음 중 곤단호라 불리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 1. 밀국수 2. 물만두 3. 오리탕 4. 새우튀김. 만두 곤이라고 그랬거든. 곤은 이제 허리가 굽었다는 뜻인 것 같거든. 그런데 나를 믿느니 차라리 도를 믿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거 쓰자. 열어주시죠. 네. 자, 힌트를 쓰겠습니다. 네. 고려 시대에는 이것을 파는 쌍화점이 있었습니다. 쌍화점이 뭐 하는 거야? 쌍화점. 쌍화점이 호떡 파는 그 쌍화점이라는 데가 그 원나라 사람들이 그 이를테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가게를 하는 게 쌍화점이거든. 근데 중국은 일단 만두나 딤섬 같은 거는 무조건 대접을 하기 때문에 아닌데 약간 그런 분식 같은 거면 새우튀김이 저는 좀. 그리고 오리탕이나 밀국수 같은 거는 관광하면서 제가 좀 아닐 거. 그렇지, 중국에선 다 그렇지. 근데 새우튀김은 진짜 안 봤던 거 같아요. 새우튀김 왜냐면 진짜 헷갈린다. 이번에도 수빈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하나, 둘, 셋. 4번 새우튀김. 자, 4번 새우튀김을 선택했습니다. 새우튀김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정답이 아닙니다. 물만두가 정답은요? 정답은 2번 물만두. 끝까지 밀고 가셨어야 아까 새우튀김이라 아니, 나 수빈이 왜냐면 그 쌍화점에서 호떡을 팔았으니까 물만두도 팔았을 거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요. 예. 쌍화점은 만두 가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하신 대로 밀고 나갔으면 아마 정답을 맞힐 수 내가 왜 있었는데. 밀고 나가요? 수빈이가 있는데.山동 지방에서는요, 손님을 맞이할 때는 국수를, 환송할 때는 이 만두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곤단이라는 의미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렇군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꺼져.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의외로 좀 많은 게요. 또 일본에서는 시험 앞두고 돈가스를 먹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말로 그 승자, 이길 승자가 카츠라 그래가지고 돈가스의 가스랑 발음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또 음식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야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되죠? 네, 결과는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 획득과 더불어서 예? 총 880만 원의 상금을 적립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이 돈을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는 마지막 사활 퀴즈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활 퀴즈는 답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대신 문제를 맞히는 게 문제인 거꾸로 사활 퀴즈입니다. 제한 시간 내에 문제 빈칸을 모두 채워야 성공이고요. 사총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답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회에 모두 맞히면 지금까지 적립금액의 2배인 1,760만 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첫 번째 기회에 실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880만 원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제한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르고 다양한 답을 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화면에 퀴즈쇼 세 글자가 떠 있습니다. 한 글자를 선택해 주세요. 아무래도 쇼가 낫지 않을까요? 자, 쇼가 선택하였습니다. 네. 열어주세요. 네, 우리 나머지 수고해주신 두 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공이냐 실패냐는 이번 사활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뭐 이거는 저 하나하나 막 넘어가야 되니까 네. 불안하네요. 네. 네. 정답을 외치는 거는 쉬울 것 같은데 거기에 네. 대한 뭔가 구체적인 걸 말하기에는 저도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돼요. 아니, 이런 거는 한 명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런 거는 말이죠. 집에 각자 가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답을 맞추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스마트폰 힌트 이런 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사투리 사총사팀이 우정 적립금을 놓고 펼치는 사활 퀴즈. 조종 전문가가 최종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891년 미국의 한 대학 연구원이 이것 바구니에 휴지를 던져 넣다가 얻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스포츠다. 1936년 이 도시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우리나라에는 1907년 이 사람에 의해서 소개된 후 이것이라는 뜻의 농자를 붙여 이름 지어진 이 스포츠는 무엇일까?
정답은 농구입니다. 농구입니다. 자, 윤문식 씨부터 도전 시작! 수박 1번. 아닙니다. 2번 아테네. 아닙니다. 1번 사과. 아닙니다. 1번 바나나. 아닙니다. 1번 참외. 아닙니다. 2번 스위스. 아닙니다. 1번 오렌지. 아닙니다. 3번 의사. 아닙니다. 1번 꽃감. 아닙니다. 2번 그리스. 아닙니다. 1번 키위. 아닙니다. 3번 선생님. 아닙니다. 1번 배. 아닙니다. 통과. 수빈 씨. 통과. 1번 미나 씨. 메론. 아닙니다. 윤문식 씨. 파인애플 1번. 아닙니다. 그만. 자, 첫 번째 기회는 실패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적립금액의 2배를 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는 지나갔지만요. 지금까지 적립금액을 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사활 퀴즈 마지막 도전입니다. 880만 원의 우정지원금이 걸려 있고요. 현재는 이제 4개를 다 맞춰야만 우정지원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전 시작! 1번 포도. 아닙니다. 2번 뭐야? 통과. 통과. 자, 수민 씨. 2번 뉴욕. 아닙니다. 1번 귤. 아닙니다. 1번 바나나. 아닙니다. 1번 수박. 아닙니다. 2번 워싱턴 DC. 아닙니다. 아닙니다. 3번 간호사. 아닙니다. 2번 LA. 아닙니다. 1번 메론. 아닙니다. 2번 캐나다. 아닙니다. 1번 복숭아. 복숭아 정답. 자, 시간이 없습니다. 윤문식 씨. 그만. 도전 실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윤회 아니야? 자, 정답을 조우종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복숭아 바구니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3번 이 사람은 바로 선교사. 선교사요. 예, 4번은 상자 혹은 바구니 그릇을 뜻합니다. 바구니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1891년 국제 YMCA 체육학교의 제임스 네이스미스 박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복숭아 바구니에 넣으면 되는구나. 여기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개발한 게 농구의 시초고요.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1907년 미국인 선교사 길레트에 의해서였습니다. 네. 안타깝게 마지막 문제는 놓쳤습니다. 네.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놓치긴 했으면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됐고요. 예. 특히나 그 수빈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네, 앞으로 아마 팔자가 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고향에 내려가 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사투리를 원없이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또 이렇게 팔도에서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너무 유익하고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에 다양성은 면역성이며 면역성은 생명성이라고 했습니다. 말에 생명을 부여하는 네 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사촌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영월 동강 한우에서 한우 선물 세트를, 주식회사 마미로봇에서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드리자냐.